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안전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현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등록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안전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한 건데요. 대만을 방문 중인 에이자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미국인과 전 세계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3상 임상시험으로부터 확보된 투명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2월까지 미 식품의약국 기준에 맞는 수천만 회분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고 내년에는 수억 회분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NN 방송 의학 담당 기자도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에볼라 백신을 개발하던 때가 생각난다면서 당시에도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러시아 백신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러시아가 백신 명칭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본따 지은 것을 두고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적 백신 개발 경쟁을 언급한 뒤 이번 백신 명칭은 러시아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과 전 세계적 규모의 경쟁의 일부로서 백신 개발 경쟁을 보고 있음을 상기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는 부통령 후보도 이 표심을 자극하는 요소인데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50대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다고요?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함께 뛸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 의원을 택했습니다. 검사 출신 55살의 초선 상원 의원으로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에 여성이 오른 적은 있지만 흑인 여성이 지명된 건 처음입니다.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어서 아시아계로도 분류됩니다. 해리스 의원은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선출됐고 2016년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공화당은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대선은 70대 백인 대통령 후보에 60대 백인 남성과 50대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됐습니다.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 진영의 표를 빼앗아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여론으로 대비되는 점이 많아서 대통령 후보의 대결만큼이나 흥미로운 부통령 레이스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